AI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에피소드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트렌드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혹은 업무를 하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혹은 분석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슬라이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서베이를 해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읽고 들어와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중 응답을 한 겁니다. 이 경우는 총 17명이 응답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강의한 부분의 응답자들이기 때문에 이 샘플 자체가 대단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이고 또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는 87명이 응답한 거고요. 다중응답을 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274건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 100명 중에 84명 정도, 즉 84%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다. 이게 64% 되어요. 엑셀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엑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해 본 경험은 29% 정도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전용 분석 도구를 써본 사람이 10명 중에 3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과정의 주요 타겟 고객은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를 대상하는 강좌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 중에 하나가 생성 AI, 특히 챗GPT를 이용해 본 경험은 55% 정도 나와서 저 역시 놀랐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미 생성 AI를 학습한 사람들 한 20명, 학생도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고문적인 거죠. 우리는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분석 도구로서 생성 AI를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성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구로서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이미 한번 사용해봤고 대신에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보질 않았다.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 이제 도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기존에 여러 분석 도구들이 있었는데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도구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인 경우 특히 데이터 분석이 뭔지 이걸 AI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다. 그리고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접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분석하는 거지? 라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엑셀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엑셀만이 아니라 엑셀을 기반으로 파워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파워쿼리와 함께 이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즉 전처리를 한다든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워쿼리가 엑셀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워쿼리는 파워 BI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파워 BI에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AI 데이터 분석의 상당 부분을 이것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기 어려워지는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AI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고요. 가벼운 전처리는 AI를 이용하기보다는 파워쿼리를 이용하는 데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렌지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클릭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트렌드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여기 있는 두 가지 전문 통계 분석 패키지인데 이건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썼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던 것은 90년대, 2000년대 이때고요. 2015년 정도 되면은 이 SPSS나 SES의 사용자들이 줄면서 R이나 파이썬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로 보면은 SPSS를 2015년 정도까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R과 파이썬 같은 이 랭귀지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분석의 툴은 아마도 파이썬이 아닐까. 트렌드가 파이썬이면 파이썬을 공부해야죠. 왜 근데 AI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욕구가 뭐였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이썬은 랭귀지입니다. 컴퓨터 언어잖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파이썬을 공부한다는 것은 물론 도전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은 엑셀, 파워쿼리, 파워비아이에 AI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툴을 다 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데이터의 특성이 있다면은 그 특성에 맞는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AI를 비서 같은 역할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잘 해보고 싶다면 이 중에 하나 유료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셀프 서비스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전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일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도메인에 대한 지식, 즉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또 역량을 갖고 있다.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제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는 분들이 필요한 도구는 엑셀, 파워쿼리를 결합하고 엑셀 데이터 분석, 이 정도로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초적인 분석 혹은 검증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파워 BI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파워 BI 데스크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분석 결과를 웹에 게시를 한 다음 모바일 버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개인 용도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생성 AI인 챗GPT나 클로드 혹은 제미나이 이와 같은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과 인사이트, 즉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추가 분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잘 몰랐던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거나 혹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거나 나아가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통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먼저라 그랬죠?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 여행을 가서 쓴 비용을 원래 정의는 엑셀에서 했는데요. 엑셀 파일을 이미지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 공유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은 4명이 4등분 하기 위한 용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있는 데이터 어널리스트라고 하는 전용 챗봇이라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먼저 시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합계가 없어야 돼요. 합계가 있으면은 이중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챗GPT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선 뭘 해야 된다? 데이터를 업로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주 여행기 파일인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파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이 데이터를 탐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탐색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자 그랬죠. 이런 게 있는데 제안해 주는 거예요. 카테고리 분석도 할 수 있고 평균 비용 계산도 할 수 있고 최대 최소 항목 찾을 수도 있고요. 시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다? 데이터의 셋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합계 행을 제거해 주라고 하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따옴표, 쌍따옴 이런 거를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됐죠? 전처리한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된 제주 여행 경비 내역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다운로드가 한번 볼게요. 이게 다운로드한 파일이에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엑셀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CSV 파일이잖아요. 데이터에서 CSV로 불러 와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와 보겠습니다. 전처리한 쉼표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것은 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로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분석 절차를 밟으시면은 돼요. 여기서 합계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해줘. 네, 합계 구해졌죠. 합계를 4로 나누어줘. 그러면은 구해졌네요. 인당 14만 4천 원 정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카테고리별로 분석해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만들 거예요. 교통, 기타, 식사, 카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챗GPT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해 줍니다. 어떤 분석을 하면 좋을지 카테고리 데이터를 시각화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시각화 매프립을 갖고 시각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스스로 디버깅 한다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전에 했던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경비 주요 항목별 금액을 분포했는데 금액을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금액도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구가 필요하고 과거에는 이제 SPS 같은 이런 게 트렌드였다면은 최근에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건 엑셀입니다.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좀 더 전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한다 그랬고요. 엑셀 플러스 파워쿼리의 AI를 같이 접목하면은 훨씬 더 분석의 결과물을 좋게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